아와와와 이런다고 이렇게 뭔가 깨워요. 모자란 로봇들. 아와와와. 일본의 ICD랩에서 개발한 포케보 큐브. 이 작고 귀여운 로봇들이 하는 일은 그저 그냥 대화. 자기들끼리 지들끼리 대화. 옛날 이야기 같은 걸 주고받는 아와와와. 거고 같은 개발사. 그러니까 이게 동물 이게 얘가 너무 똑똑해도 재미없어요. 뭔지 알죠? 이건 이런 것처럼 왜 강아지가 왜 귀엽냐? 아이 노가리 한번 해야겠다. 이 척척 박사들은 재미가 없어. 뭐가 귀엽냐면은 약간 모자라야 돼. 사람도 그렇고 모자란 거가 이퀄 귀여움으로 가는 제일 귀엽고 호감으로 가는 제일 내가 봤을 때 제일 일빠따야. 제일 쉬워. 야, 맞아. 형이 말한 것처럼 그 빈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내가 보니까 호감이 가려면은 사람이 빈틈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비어있거나 어디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으면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자기가 채움으로써 거기 약간 이렇게 채움으로써 약간 자기 효용감을 느끼는 거야. 그쵸? 왜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행동에서 되게 만족감을 느끼게 이게 프로그래밍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타적 행동에서 왜냐면은 그래 이런 행동들이 이타적인 행동을 좋아해야 이 소사이어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되게 발전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A 그룹, B 그룹이 있었을 때 이타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인원이 많은 조직이 아닌 조직보다 더 빨리 성장했겠죠? 그러니까 이타적 행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되게 근본적인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거 이퀄 약간 좀 도와주고 싶은 게 결국에는 다시금 그걸가 이제 호감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저도 잘 못하는 거긴 한데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 너무 잘나 보이거나 혹은 똑똑해 보이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하고 누구나 다 알지만 잘나 보이는 것보다 그냥 약간 살짝 모자란 게 나아요. 살짝 멍청한 게 나아. 그러니까 멍청해 보이는 거. 멍청할 필요는 없는데 멍청해 보인다는 거는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진짜 멍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저런 걸 하지? 라는 걸 한다는 건 아니고 좀 내가 도와줘야겠네 라는 느낌이 드는 그치 그런 사람들이 낫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똑똑한 사람들도 이렇게 허당 같아 보이고 이러면은 괜히 좀 마음 가고 좀 도와주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똑이들보다는 뭔가 이렇게 저 사람 좀 도와줘야겠네 약간 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들이 더 사람이 많아 주변에. 좀 이렇게 그 실제 능력이랑은 상관없어. 그 사람이 실제로 뭔가를 잘하거나 이건 근데 결국은 약간 느낌이 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잘하는 분들 보면은 근데 그분들은 이게 뭘 걸 의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이런 게 이제 의도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잘하느냐 보다는 그거를 이제 하는 느낌이 이제 뭔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기본적으로 유발하는 감정들 뭐야? 모성이나 부성 같은 약간 어떤 제일 근본적인 감정들부터 해서 사실 이게 사랑의 감정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사랑이 싹틀 때도 뭔가 그런 거에서 이제 사랑을 느끼고 시작하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 와 너 멋져 이것도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 사람 내가 없으면 안 돼. 약간 이게 진짜 찐 강한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전 이거는 완전 확실히 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뭔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고 싶으면은 도움을 요청을 하라고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좀 이렇게 사소한 일들을 사소한 물론 큰 거 돈 빌려줘 이런 건 안 되지. 아니 뭐 이거 나 대신 해줘 이런 건 안 되는데 그냥 소소한 약간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요청해 보는 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되게 좋다고 하고 또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뭐 부모님이나 약간 나이가 드신 이제 뭐 조부모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내가 잘 못하는 거를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가 약간 이제 은퇴하시거나 이러면 조금 이게 효능감이 떨어지잖아요. 아, 나 이제 은퇴해서 일도 못하고. 그런 이제 부모님이나 뭔가 조부모님한테 뭔가 이렇게 부탁드리거나 도와달라고 하는 게 되게 좋대요. 그 부모님들 느끼시기도. 만약에 우리 부모님한테 뭔가 좀 이렇게 볼일 없고 자주 뵐 일 없으면 좀 이렇게 뭔가를 부탁해보는 것도 되게 좋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잘 못합니다. 저도 약간 다 혼자 해버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그냥 혼자 다 그냥 뚝딱뚝딱 하는 느낌이라 그렇습니다. 별 얘기는 아니었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결국 돌이켜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도 많고 약간 허허허 하는 그런 느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인기도 많고 또 같이 있으면 편해. 그 사람 있으면 내가 잘나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로 뭔가 전 사람이 못났으니까 내가 잘나 보다도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런 나쁜 의미는 아니고 그냥 내가 나를 좋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또 이게 그냥 멍청한 게 있어요. 이게 그냥 멍청한 거랑 달라.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멍청한 거는 뭐냐면은 행동이 멍청한 게 있고 맞죠? 그런 사람들 고마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똑똑한 허당? 똑똑허당이라면 좀 이상하네. 뭔가 허당과 멍청한 건 달라요. 뭔지 알죠? 그치? 허술과 멍청은 달라. 허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할 일은 잘 해야 돼. 잘 하는데 어떤 특정 부분들이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뭐라 해야 될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들인 거지. 약간 이게 다 막장이면 안 돼. 또 뭔 말인지 알죠? 다 인생 내팽겨치고 나 어떡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내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열심히 해야 돼. 일단 또 이 사람도 난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 어딘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뭔가 도와주고 그게 내가 도와준 거가 어떤 효능을 발휘하는 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누굴 도와줬을 때 내가 그걸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더 잘하게 되고 그걸 또 나는 감사를 받을 수 있고 약간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그 사람을 도와주는 맛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게 맵 제작을 새로 배워 잘 못해 좀 못한 부분들이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도와줘.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좋고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럼 그걸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또 잘했어. 그래서 와 메르보님 이거 이렇게 했더니 잘 됐어요. 와 이렇게 하면 이제 뿌듯한 거지. 내가 한 거가 인풋이 들어가서 인풋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 사람들을 뭘 좋아하냐면은 내가 인풋을 넣은 거에 대해서 아웃풋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는 본능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어. 뭔지 알죠? 그래서 가챠 같은 거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챠나 자판기 같은 거가 본능적으로 좋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투입했을 때 그게 아웃으로 나오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사람들이 버튼 좋아하죠, 버튼. 버튼이 있으면 누르잖아. 왜 눌러요? 눌렀을 때 뭔가 아웃풋이 나온다는 이 되게 단순한 요 과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그냥 본능적인 거야, 이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뭔가 된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도와주거나 뭔가를 했을 때 그게 아웃풋에서 나올 때 그게 좋은 거지. 근데 그냥 멍청한 건 뭐예요? 자기 할 일 열심히도 안 해. 도와주고 싶지도 않아. 도와줘도 피드백 X야. 이런 사람들은 허술한 게 아니죠. 그냥 도와주고 싶지 않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좀 너무 다 엉망이어가지고 계속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 뭔지 알죠?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도와주는 사람 쪽에서 약간 뭔가 너무 자기 효능감이 좀 부족한 경우야. 그러니까 막 진짜 모든 게 엉망인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가끔 있어. 못 보신 분도 있는데 엉망진창인 사람을 자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근데 그걸 도와줌으로써 약간 내면에 뭔가 자기의 뭔가 효능감을 채우는 거지. 자기 이거 뭐든 적당해야 돼. 이게 이 행위도 중독되면 안 되거든요. 너무 너무 중독되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어쨌거나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돼요. 너무 막 그 사람을 또 고쳐 쓰려고 한다거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어. 그 책임감을 스스로 막 과하게 느끼면 안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게 적당하려면 이 사람 자체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어야 건강하게 도와줄 수 있고 도움 받았을 때 건강하게 피드백이 올 수 있다. 이런 느낌. 아무튼 그래서 이 귀여운 거 얘기하다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왜 애기들 귀엽고 이게 한 게 얘들 아무것도 못하잖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귀여운 것도 있거든요. 생긴 게 귀여운 것도 있지만. 그쵸. 뭔가 아까 이 로봇들도 봐봐. 아마마마 하는 거. 이거 봐봐. 쓰레기는 발견할 수 있는데 쓰레기는 못 줍는 로봇이래요. 그러면 쓰레기 근처 가서 주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얘는 자기 할 일 열심히 해. 쓰레기 주우러 열심히 가잖아. 사람이 바뀌려면 그쵸. 그 사람이 바뀌기 쉽지 사람에게 않아요. 엄청난 충격이나 계기가 있어야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사람이 주워주는 작은 행위를 함으로써 얘는 자기 할 일을 만수했고 이 사람도 도움을 줌으로써 뭔가 효능감을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뭔가 자기 효능감이 부족한 분들 있잖아요. 봉사활동 하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통상적이지만 맞는 얘기인 게 결국은 내가 이타적 행동을 할 때 사람이 스스로 이제 아무리 자기가 잘나도 혼자만으로는 행복감을 채우는데 나는 되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이제 한계가 있어. 리미트가 있어. 이게 어느 일정 이상은 못 가. 우리는 그러니까 타인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훨씬 더 이제 높은 수준의 행복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꼭 이타적이라는 게 뭐 봉사활동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거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뭔지 알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돼서 내가 잘 나가는 거는 일정 선이 있어. 일정 이상 잘 나갈 수 없잖아. 내가 갑자기 거기서 막 내가 100을 투입한다고 해서 이게 언제까지 10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일정 이상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타적인 행동은 한계가 없단 말이야.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뭔가 그리고 그냥 본능적으로도 이타적인 행동에서 근데 정확히는 어떤 이타적인 행동이냐면은 대가 없는 이타적 행동이에요. 대가 없는 이타적 행동에서 근데 이건 되게 본능의 영역이다. 본능의 영역이고
우리가 뭔가 이타적 행동에서 대가를 바라게 되면 그게 이미 이기적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게 나쁜 의미로 쓰이지만 이기적인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기적인 것도 필요해. 그렇지만 뭔가 우리가 할 때 이타적인 마음 태도를 가지면은 내가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좀 그러니까 내가 있는 어떤 공동체 그러니까 이걸 결국 공동체에 대한 의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타적인 행동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공동체에 대한 이타적 행동은 소속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해요.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을 경우에 도망쳐도 되냐고요? 갑자기? 어떤 거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결국에는 어떨 때 우리가 되게 본능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잖아. 우리가 사람은 혼자 그 원시 시대 사람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는 양복 입은 원시인이란 얘기 하죠. 양복 입은 원시인이란 얘기 하거든요. 인간 양복 입은 원시인, 현대인은 양복 입은 원시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아직 그 몇만 년 전에 원시인 인간 상태에서 아직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이 DNA적으로. 그냥 우리가 학습이나 뭔가 사회를 토대로 뭔가 그냥 현대적인 행태를 띠고 있는 것 뿐이지 다른 게 없거든요. 아, 메아메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이 되게 오만할 수 있는 게 되게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원시인에 비해서 우리가 똑똑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옛날 원시인들은 구석기 시대 생각을 생각해봐요. 구석기 시대에서 뭐 해야 돼? 식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식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냥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돌칼을 갈아가지고 칼을 만들고 신석기를 만드는 법도 알아야 되고 아니면 뗀석기 만드는 법도 알아야 되고 불 피우는 법도 알아야 되고 뭐 집으로 돌아온 길 찾는 법도 알아야 되고 뭐 이게 상한 음식인지 아닌지 뭐 썩은 건지 먹을 수 있는 식물인지 먹을 수 있는 버섯인지 이게 현대인들이 뭔가 나는 진짜 뭐 유니티도 할 줄 알고 뭐 게임도 할 줄 아니까 난 진짜 많은 걸 알고 있어 생각하지만 그 정보 양 자체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지능의 양 자체는 구석기 시대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뇌가 커지지도 않았어. 구석기 시대 사람이랑 뇌가 커지지도 않았어. 똑같아.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우리처럼 뭐 책이 있어, 뭐가 있어. 다 구전으로 익히고 배워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지식이 어떤 특정 분야를 깊게 팔 수 있고, 개개인이 이제, 저 사람은 유니티만 하면 되고, 저 사람은 뭐 택시 운전만 하면 되고, 저 사람은 뭐 반도체만 하면 되고, 이러니까 어떤 특정 방향에서 더 깊이 있게 가다 보니까 그 분야, 그 전체 사회의 총합을 보면은 많아 보이는 거지만, 인간 개개인을 보면 그게 다르지 않단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 올라운드였다면 요즘 현재는 이런 식으로 지식의 어떤 뿌리가 뻗어 있는 거지. 옛날에는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됐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인간 자체는 원신이랑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그럼 우리가 어떤 거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어떤 거를 행복하게 느끼지라고 했을 때 어떤 우리가 진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에 접근하면 되게 좋다는 거죠. 그걸 이제 뭐 진화 심리학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전 자세한 건 몰라요. 저는 전공자도 아니라서 그냥 개인 노가리입니다. 다 어디까지나 매우 비학술적인 어디서 주워들은 거 토대로 얘기하는 그냥 개인 노가리예요. 이거 절대로 신빙성 없습니다. 반박하지 님 말이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진화 심리학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뇌가 아직 원시인의 상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은 이 원시인들이 어땠을 때 가장 잘 생존했을까라고 하면은 결국 내가 속해 있는 이 부족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일했을 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적 고통 중 가장 강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외로움을 느끼면은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 실제로 외로움을 느끼면은 굉장히 그 강한 이게 실제 육체적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저는 저번에 한번 노가리 풀었죠? 그래서 외로울 때 뭐 먹으면 된다? 타이레놀 먹으면 된다. 왜냐면 실제 고통과 똑같아서 타이레놀 먹으면은 해소된다. 좀 나아진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정확히 왜 외로움이 이렇게 강한 감정이냐면은 외로움이 왜 강한 감정이냐면은 우리가 이게 소외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감정적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외로움을 느끼냐면은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해.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내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밀어내. 그럴 때 우리가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소외되잖아요? 그럼 소외됐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너가 그 부족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거야. 우리의 뇌가. 너 지금 그렇게 외로운 상태에 있으면 안 돼. 너 그거 이 외로움, 자연 상태에서 외로움은 죽음이에요. 주변에 아무도 없단 소리잖아. 자연 상태의 외로움은 뭐예요? 밥도 내가 다 해야 되고 혼자 살아. 이거 죽어. 죽음이에요. 자연 상태 외로움은. 실제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에 대한 공포랑 다를 게 없단 말이야. 실제 인간의 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가장 효능감을 느끼고 좋을 때 언제냐고 내가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 부족, 바꿔 말하면은 인지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거든요. 이 큰 공동체랑 좀 달라. 이게 뭔가 나라나 사회 이런 거 좀 다르고 어떤 작은 공동체 우리가 뭔가에 소속됐을 때 소속된고자 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강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어디 껴있고 싶고 같은 사람과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또 뭔가 그런 거 느끼고 싶을 때 이제 느끼고 싶어하고 느꼈을 때 되게 행복해한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럼 우리가 소속감을 많이 느끼게 해야 된단 말이야. 소속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대사회 요즘 최근에 와서는 팔로우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와해됐단 말이에요. 소속감 느끼기 힘들어.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지역사회도 있고 내 동네라던가 가족도 같이 살고 대가족으로 이랬지만 요즘 저처럼 자취도 하고 혼자 살고 동네에 뭐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느끼던 어떤 소속감이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많이 해요? 결국 커뮤니티 같은 거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 행복하려면은 이런 소속감을 찾을 수밖에 없고 본능적으로 커뮤니티들이 생기는 거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뭔가 소속감을 느끼는 것들이 생기는 건데 이때 이런 커뮤니티들이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소속감을 느끼는 장치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소속감을 느끼는 장치가 필요하다. 아무튼 그래서 아까 얘기 좀 이어서 해보자면은 소속감을 느끼는 또 좋은 방법이 뭐다? 이제 이타적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거죠. 내가 있는 어떤 뭐 커뮤니티든 뭐 얘들 왕물원이든 내가 좋아하는 뭐 사람들을 보는 예를 들어 다 같이 왁구청을 좋아하는 걸로 우리가 커뮤니티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이제 왕물원이라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왁구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뭔가 구심점을 토대로. 그럼 사람들이 이제 뭔가 뭐 도내를 하던 뭐 방송에서 뭘 만들던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커뮤니티에 내가 기여했다는 마음을 느낌으로써 사람들이 되게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타적 행동 근데 이걸 할 때 내가 이걸로 잘 나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해서 사람들이 좀 뭐 예를 들어 맵을 만들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되게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이게 되게 즐거운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인 거고 그래서 그런 장치들이 생겨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소속감을 느낀 장치들이 뭐예요? 언어적 장치들이나 팔로우 감성인데 자기들만 아는 어떤 정보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수라고 부르는 거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큰 장치 중 하나예요.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장치들이거든요. 언어, 유행어,
이 집단만 사용하는 은어죠. 은어라고 하죠. 은어. 이런 것들이 왜 커뮤니티에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존재해야만 하냐면은 그것들이 이 사람들을 묶어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커뮤니티는 되게 굉장히 불특정 다수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왜냐면 우아꽃이라는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우아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않은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익명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이제 좀 까놓고 말하면 뭐 일베 뭐 이런 커뮤니티들이 어떤 장치를 사용하냐면은 내가 보니까 어떤 장치를 사용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제일 쉬운 방법은 이 사람들 왜냐면 스스로가 공개되어 있지 않잖아. 특별한 구심점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공유하냐면은 금기를 공유합니다. 사회적인 금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이 서로를 인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사실 개개인을 보면은 단순해요. 이 사람들은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를 어떤 금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실제로 그거를 그렇게 강하게 느끼는 게 아니야. 진짜 뭐 그런 어떤 특정 정치인을 싫어하고 이러한 마음이 너무 강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만들어진 감정이고 그런 거를 공유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느끼고 싶어 하는 거는 소속감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애들만 아는 것들 혹은 금기적인 것들 자꾸 티를 내면서 하는 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익명이기 때문에 이런 강한 방법이 없으면은 소속감 느끼기가 힘들어요. 나를 드러낼 수가 없잖아, 이 안에서. 나를 드러낼 수 없는 곳에서는 어떤 특정 굉장히 강한 거를 공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게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한 감정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되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내 삶에서 내가 생각해봐야 돼. 내가 지금 어떤 거에 대해서 소속감을 느끼고 있을까? 소속감을 누가 못 느낀다면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소속감 느끼는 게 없다면. 근데 만약에 있다면 내가 굉장히 그거를 건강한 방법으로 느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가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아무래도 소속감을 느끼잖아요. 현대사회에서는.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 뭐 친구 모임이라던가 같이 하는 어떤 사람들 모임이라던가 자주 모이는 친구들 모임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어떤 소모임 같은 그런 곳에서 내가 소속감을 느끼는 게 사실 베스트긴 한데 우리가 그걸 매일매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학교나 회사를 다니는 데서 그러니까 백수 생활하거나 그 프리랜서 생활하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냐면은 어쨌거나 회사나 학교 같은 데서 이게 또 어쨌거나 부대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소속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게 소속감이 좋건 나쁘던 간에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나쁜 부장이 있어도 나쁜 상사가 있어도 그걸 같이 까는 부하 직원들끼리 되게 강한 소속감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는 공간 어떤 공간적인 부분들이 되게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사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래서 되게 그 코로나 때 막상 사람들 되게 와 사람 안 만나고 좋아 이러더라도 되게 또 한편으로는 회사가 없어서 마음 어딘가가 되게 힘든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소속감을 느끼는데 다시 바꿔 말하면은 내가 어디에 소속감을 느끼는지 한번 파악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어떤 데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지? 어떤 곳에 있는 사람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떤 정보를 어디서 많이 얻고 있고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소속감을 느끼는 방법이 뭔가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라면은 그거를 하지 말으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는 너무 빠지기 편해. 내가 어떤 익명된 공간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까거나 막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그걸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면 왜냐면 그건 너무 허상이에요. 그 소속감은 소속된 것처럼 보이는 시그널일 뿐이거든요. 실제로 그게 근데 그게 되게 강해요. 그게 익명 커뮤니티나 이런 거 그게 왜 매력적이냐면은 되게 쉽고 강하게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너무 쉽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몇 가지 금기들만 내가 공유하잖아요. 그럼 바로 소속돼. 내가 소속된 느낌을 받아. 이런 공동체나 이타적인 지역이나 커뮤니티 이런 곳은 어렵잖아. 내가 그 안에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쌓아야 되고 나를 노출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에 대한 것들도 보여주고 상대방에 도움되는 일도 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노력을 해서 소속감을 느껴야 되는데 쉽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너무 쉽게 얻어요. 익명으로서 그냥 익명으로 같이 비난하거나 같이 욕하거나 같이 남들이 싫어하는 거 하면 돼. 자기들만 알고 있는 비밀 같은 것들 만들고 그거를 공유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익명으로서도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거 왜 팔로우 알람 소리가 안 나지? 왜냐면 익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소속감을 느끼기 되게 쉬워져 버린 거예요. 역으로. 근데 이건 정확히는 가짜 소속감이거든요. 허상 같은 거야.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아무도 서로를 인지하고 있지 않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소속감을 느끼지만 서로가 서로를 인지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내가 어떤 특정 익명성 있는 커뮤니티에서 예를 들어 뭐 되게 많아요. 뭐 이런 예를 들어 블라인드만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 블라인드 뭐 에타 이런 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보 얻을 수 있지. 근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거기서 뭔가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특정 행동으로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왜 나쁘냐면은 너무 거품처럼 사라져버려. 어느 날 뻥 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내가 이 소속감을 느끼는 거를 드러낼 수가 없고 관계가 쌓이질 않아. 그래서 보통 뭔가 익명성이 있는 커뮤니티에서 누가 많이 활동을 하냐면 결국은 내가 지금 소속된 곳이 없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어쩔 수 없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소속감의 대체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바닷물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곳은 그러지 않아도 돼. 왜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지시키는 곳이잖아. 그래서 가십이 되게 강한 거예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잖아. 누구를 욕함으로써 길 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도 뭐 누구 욕하고 있어. 같이 욕해. 그럼 그 순간만큼 소속된 것처럼 느끼잖아. 근데 하지만 그거 자체가 이제 가짜 소속감이다. 가짜 배고픔 같은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내가 너무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다. 조심하시면 좋고 저는 될 수 있으면은 눈팅도 마찬가지예요. 눈팅도 마찬가지고 매몰돼요 이게. 그쵸? 왜냐면 내가 없는 거야 거기에. 나는 없어. 나는 내가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내가 거기 없는 거예요. 내 모습 가짜야. 그림자만 있는 거야.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이렇게 소속감을 느끼는 곳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뭔가 취미생활,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이 나가서 사람 만나라라고 하는 게 너 울적하고 집에만 있으면 나가서 사람 만나라라고 하잖아요 맨날. 근데 그게 진짜 그냥 핵심이야. 나가서 사람 만나고 나가서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어야 이타심을 그게 아닌 곳이라면 나와야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고 내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 내가 그러니까 이타적이라고 하라는 것도 나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나라고 하는 동물이 이타적인 행동에서 행복을 느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고 뭐 그래서 소속감 바꿔 말하면 되게 아까 그것처럼 이타적인 행동 자체도 굉장히 또 하나의 소속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대신 이게 기부 이런 거 그건 나쁘지 않지만 뭔가 좀 행동으로 하는 것들. 괜히 막 페인들 막 집에만 있고 이런 사람 보고 나가서 봉사활동하고 막 갑자기 좋아졌다는 그런 썰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되게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봉사활동하는 게 막 난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집에만 있고 너무 외롭고 막 자꾸 맨날 커뮤니티만 하고 막 힘들어. 그러면은 봉사활동 해보세요. 되게 많아요. 동네에 가면.
되게 쉽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그렇다. 아, 메아메아 반갑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라. 그 가짜 소속감에 매몰되지 말아라. 그래서 막 그 썰들 있잖아. 그 뭐 혐한하던 일본인들 언제 혐한 끊었나요? 하니까 취업하고 취업하고 나니까 너무 쓸데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면 취업하고 실제 현실에서 이 사람은 실제 현실의 소속감을 느끼게 된 거야. 실제 현실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 그런 게 없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만약 가족과 살고 있으면은 가족한테 좀 잘한다거나 그동안 안 하던 일들 해보는 거지. 뭐 그런 거밖에 없어. 결국에는 이 뭔가 사람들이 결국은 왜 혐오하냐면요. 왜 혐오하냐면은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이 외로움이 결국에는 근간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막 너무 그렇게 나쁜 사람 막 그렇게 볼 것도 없어. 이 사람들도 자기 본능에 맞춰서 행동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본능,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어떤 혐오나 이런 감정들을 드러내는 거야. 막상 그 사람들이 이 외로움이 해소되잖아요? 안 해. 할 필요가 없어, 사실. 제일 쉬운 거는 첫 번째 가족이 주변에 있다면 가족한테 잘해라. 가족이랑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왜냐면 그게 보통 못하는 이유가 저도 그런데 좀 부끄러워서 못하는 것들 많잖아요. 아니면 뭐 가족과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뭐 다양한 가족의 군상이 있지만, 근데 이제 좀 내가 만약에 크게 막 가족이랑 트러블은 없는데 좀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고 좀 이렇게 좀 부끄러워가지고 잘 못하고 하면은 좀 가볍게라도 좀 가족 그냥 잘 해보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다. 왜냐면 그게 제일 1차적인 커뮤니티잖아. 그리고 이게 뭐 내가 타지 살고 있거나 그래서 어렵다고 하면은 좀 다른 곳을 한번 가봐라. 예. 그래서 막 교회 같은 어떤 종교시설들 있잖아요. 저는 이게 주는, 물론 신앙심도 되게 맞죠. 그분들은 또 신앙심으로 계신 거지만, 또 되게 좋은 어떤 소셜한 기능 중에는 그런 소속감을 주는 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는 종교가 없지만,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야. 사람들 교회를 왜 다닐까? 그래서 교회를 다녀봤어요, 몇 달.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교회 다녀보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다녀봤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닐까? 사실은 그냥 종교만 믿을 거면 집에서 해도 되잖아. 루터가 성경만 있으면은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왜 교회를 다니냐고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내가 같은 걸 왜 왁구청 좋아하는 건 똑같아. 내가 같은 걸 뭔가 좋아하고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내가 오프라인에 실제로 모여서 함께 소속감을 느끼고 같은 걸 공유하고 그런 마음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아니라 종교 역시 그렇다. 그래서 되게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종교 좋은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가 그런 거라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이거 곡해하지 마세요. 괜히 이상하게 말꼼새 뽑는 사람도 있어. 어떤 종교 혹은 소셜 동아리 모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소속감을 주기 위한 장치들이 많고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소속감 느낄 때. 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교가 없으면은 한번 종교를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꼭 내가 너무 무조건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잖아. 그냥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어떻게 종교를 믿어요? 그럼 무슨 현대시대 저도 근데 이제 옛날에 그랬어, 나도. 이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들 교회 다니면 이상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때도 있었어.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은, 나중에 또,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하면은, 되게 좋은 곳이에요. 되게 사람들도 좋고 물론 뭐든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과하면 안 돼.
그게 문제인 거야. 뭐든지 문제는 알잘딱 선에서 하면은 뭐가 됐든 다 문제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것들이. 과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왜 사이비 같은 거 빠지고 왜 뭔가 되게 깊게 빠져드냐면은 외로워서. 여기 가면 나를 느낄 수 있잖아. 우리가 사람은 혼자서는 나를 느낄 수 없어. 혼자 있을 때는 나를 느낄 수 없는 거야. 둘이 있을 때, 2명 이상 있을 때 비로소 나라고 한 존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 잘 살아라고 하는 사람도 진짜 세상에 혼자 났을 때 잘 사는 사람은 난 없다고 봐. 그러면은 그쵸? 종교 뭐 사이비 이런 거 빠지는 것들이 결국은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무튼 그거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판단할 때 되게 내가 경험한 거로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단편적인 거라고 생각한 게 좋아요. 뭔가를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보다. 예. 뭐 그렇죠. 물론 안 좋은 게 너무 안 좋은 것들도 그런 사람들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너무 나쁜 걸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외롭고 힘든 부분을. 그래서 사실 이게 뭐든지요. 그 좋고 나쁘고라는 거는 이 완전한 절대 기준이란 게 없어요. 양면적인 거야. 뭔가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뭐든지. 절대 기준을 판단할 수 없어. 뭐든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 뭐 어떤 종교를 믿으면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와 종교 뭐 어떤 나쁜 거 뭐 목사들 어쩌고 뭐 사이비 어쩌고 막 나쁜 면만 말해. 그런 거 나쁜 게 알지. 나쁘단 것까지 좋다는 게 아니거든. 좋은 면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그거를 뭔가 사람들이 나쁜 건 나쁜 거야. 좋은 건 좋은 거야 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뭐든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있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좋은 면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나쁜 거는 쳐내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근데 뭔가 다 섞어버리는 거지.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쵸. 방송도 저는 피팀의 역사가리에 맘먹는 놀라운 인생가리. 인생노가리군요. 스바라시. 나도 방송을 내가 보기 전까지는 인방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했어. 인방을 내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인방을 왜 봐? 근데 내가 보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알겠어. 인방도 굉장히 인방이라고 하는 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TV 방송과 달라. 인방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시간에 있을 장소를 제공하는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히는 시간의 장소. 내가 그 시간에 거기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간적 공간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시간에 이 사람을 좋아하는 같은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모여 있는다. 그걸 제공하는 거죠. 물론 콘텐츠 좋아서 보는 분들도 있죠. 다 많아요. 내가 말하는 거는 좀 진득하게 오래 보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 고맹 합방할 때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쪽 사람들이고 그거 말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보는 방식이 다르다. 형 그냥 새벽뱅 하든 뭐 하든 그냥 계속 켜놓는 저 같은 사람들은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 장소를 원하는 거야. 형이 방송 켜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솔직히 말해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형이 방송 켜서 쩝쩝쩝 밥만 먹고 해도 돼. 근데 내가 그냥 그 장소에 우악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그 시간과 그 장소 자체가 좋은 거거든요. 진짜. 이것도 결국은 소속감을 주는 것들이고 물론 이게 건강한 소속감이냐 나쁜 소속감이냐는 개인의 영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막 뭘 못하고 뭘 하고 뭐 그것 때문에 뭔가 이 삶에 지장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좀 안 좋은 소속감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로 내가 뭔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뭐 그걸로 내가 뭔가 나도 공부도 더 하고 내가 뭔가 좀 덜 외롭고 그러면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형도 얘기하잖아요. 방송 왜 봐? 외로워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재미도 중요하지만 내가 봤을 때 재미랑 좀 달라. 그리고 쌍방으로 소통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열려있잖아. 채팅이나 이런 게 열려있는 이유가 그런 게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장소에 그거를 실시간으로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속감 느끼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소속감이 중요하다. 소속감을 어떻게 내 삶에서 다시 정리해보자면은 내 삶에서 내가 어떤 걸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가. 소속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면은 소속감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만약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대상이 나를 해롭게 한다면은 다시 한번 그 소속감을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리고 만약에 소속감이 느낀 대상이 좋다, 나쁘지 않다면은 그 소속감을 느끼는 곳에서 더 이타적인 행동들을 해서 더 소속감도 많이 느끼고 나도 행복해지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즐거워지고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삶이 힘들고 좀 어려울 때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내가 뭔가 이타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있는 소속한 곳에서 더 잘하면은 이런 게 해소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또 괜찮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왁타버스에서 되게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저는 옛날엔 되게 내가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내가 성장하는 게 행복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해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떨 때 내가 결국 행복했냐면은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진 게 나는 내가 회사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회사라고 하는 곳에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효능감을 느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를 진짜 그 감정의 원인을 알아낸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뭐 그냥 인터넷에서 뭐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장난. 진짜 내 삶에서 성장하는 거는 뭔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내 진짜 커리어를 쌓고 그런 거가 이제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왁타버스에서 작업을 하고 이러다 느낀 거는 그게 뭐든 상관없어. 어떤 대상이든 상관은 없고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고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가 있고 거기에서 내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은 뭐든 상관없고 그거에 귀천이 없다. 뭐 왕물어는 그냥 왕물어는 그냥 뭐 노는 데고 회사는 뭐 진짜 중요한 거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행복이란 건 이거에서 다르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자기만의 작은 커뮤니티를 찾아내면 좋겠다. 소속감을 느끼는 곳을.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오늘의 너가리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귀여움이란 무엇인가 시작해서 길어졌네요.